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이명철 해설위원의 두 번째 코너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주제는 유로 2024 그리고 2024 코파 아메리카, 엄청나게 큰 대회가 이제 유럽과 남미에서 펼쳐지는데, 남미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수정해드리면 요번에는 북중미에서 그렇죠. 네. 북중미 팀들과 함께하는 또 네.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처럼 성대한 그런 코파 아메리카라서 사실 저는 예전부터 지론이 코파 아메리카는 남미만 하지 말고 북중미와 근본적으로 그냥 같이 해라. 그리고 아메리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메리카는 사우스 아메리카만 아메리카가 아닌 네. 거잖아요. 중앙 아메리카, 사실 북아메리카, 그쵸. 여기도 다 아메리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북중미에서 하는 또 골드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요것과의 이제 교통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문제긴 하더라도 남미가 뭐 수준을 떠나서 팀 자체가 10팀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북중미 팀들과 같이 하면은 성대해 보이고 질적 양적으로 더 올라가고 팀 수가 그럴듯해지니까 요게 또 토너먼트 만들기 좋거든요. 그렇죠. 경기 수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요런 코파 아메리카 저는 굉장히 선호합니다. 네. 예, 미국,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과 함께하는 코파 아메리카. 유럽, 남미에서 모두 아주 성대한 대회가 올 여름에 펼쳐지는데, 이럴 때마다 또 저희가 다루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주제가 있습니다. 네. 두 대회에서 정말 또 주목을 요하는 라이징 스타들. 라이징 스타들이니까 아무래도 나이는 어리거나 젊은 선수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명철 해설위원님이 유로를 맡아주셨고, 저는 이제 남미 코파 아메리카를 맡았는데, 임 위원님 혹시 이거 5명씩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5명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혹시 뭐 기본적인 어떤 전제 조건이나 어떤 당부의 말씀 그런 거 없으신가요? 한 명은 나이가 좀 있는 편이에요. 소속팀 비량 대비 더 터질 것 같다랑, 예. 그냥 그게 있잖아요. 대회마다 와, 이 선수는 내가 이름은 들어봤던 선수인데 이 대회에서 이렇게 날개를 다네? 그 선수도 한 명 있습니다. 네. 근데 이름은 익히 들으셨을 선수고 나이가 어리진 않은데, 이회자원들은 나이가 어린 편이고 혹은 적절하게 올라올 수 있는 선수들, 그 선수들 3명, 그리고 나이가 좀 적지 않은 선수, 근데 알려지지 않았거나 알려졌더라도 그 이상으로 더 잘할 것 같은 선수를 2명 뽑았습니다. 저도 나이가 2000년생 선수가 한 명 있어요. 네네. 나머지 선수들은 뭐 다 어리다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인데, 2000년생이면은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닌데 그래도 만 아직 23살이고 워낙에 좀 덜 알려진 선수라서 선택을 했고, 저는 좀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은, 제가 예전에 뭐 앤드릭 선수랄지 또 켄드리 파에스 선수랄지 남미 유망주들 원투펀치 어떤 코너를 통해서 쫙 또 말씀드렸던 코너가 있었거든요. 켄드리 파이스 선수 뭐 첼시 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앤드릭 선수는 뭐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플레이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명하지 않습니까? 2006년생인데 이미 브라질 국가대표 유니폼 입고 뛰면서 뭐 골들도 막 터뜨리고 있고, 이런 선수들을 과연 포함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명 뽑는데 앤드릭 포함되고 켄드리 파에스 포함되고 이러면 벌써 2자리 날아가고요. 그쵸. 대표적으로 브라질, 에콰도르, 미국, 이 팀들은 젊은 잘하는 선수들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브라질 에이스가 요즘은 비니시우스 선수가 내가 에이스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비니시우스 선수 자체가 200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젊은 선수죠. 네. 그 밑에가 이제 호드리구,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주안 고메스, 모르시는 선수 없잖아요. 주안 고메스도 울버햄튼에서 존재감이 뒤쳤고, 요런 선수들이 2001년생이고요. 앤드릭 선수가 2006년생인데 너무 유명하고요. 이미 지로나로 인해서 올 시즌 지난 시즌 스타덤에 오른 사비우 선수, 요 선수가 2004년생이거든요. 근데 이런 선수들 다 넣으면 벌써 5명 다 찹니다. 이런 선수들 저는 다 제외. 그리고 에콰도르의 켄드리 파에스나 모이세스 카이스에도 이런 선수 다 제외. 왜냐하면 켄드리 파에스 선수가 2007년생인데 이미 뭐 첼시 팬분들이 이 선수의 일거수일투족 계속 관찰하고 계시고요. 카이세도 선수 2001년생, 윌리안 파초, 피에로 인카피에 선수 잘 아시잖아요. 이 선수들이 2001년생, 2002년생, 제레미 사르미엔토, 뭐 조엘 오르도니에스, 뭐 유럽에서 이미 활약하는 선수들도 2002년생, 2004년생. 미국도 지오바니 레이나 2002년생이거든요. 유누스 무사 2002년생, 조니 카르도소 이제 베티스에 와서 뛰는 선수인데 2001년생. 폴라린 발로건 선수 잘 아시죠? 이 선수 2001년생. 말릭 틸만 선수, 바이에른 뮌헨 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틸만 선수 2002년생, 리카르도 페피 선수 2003년생. 그래서 저는 이 브라질, 에콰도르, 미국 여태까지 언급했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유럽 축구 매니아 분들이라면 웬만하면 그냥 아실 선수들 다 제외. 저도 그 전제를 빼먹었네요. 저도 다 마찬가지로 너무 스타 선수는 제외. 알려졌지만 이제 막 대표팀에 데뷔한 선수는 그런 선수는 그거는 포함했습니다. 넣어줄 가치가 있죠. 코파 아메리카는 또 유로보다도 사실은 조금은 그래도 관심도가 작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선수, 발렌틴 카르보니 선수, 발렌틴 바르코 선수 이미 빅리그에 와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요 선수들도 그냥 제외. 멕시코 같은 팀에도 이제 마르셀로 플로레스라고 예전 아스날에도 있었던 선수인데 산티아고 히메네스 요 선수는 뭐 요즘 이적 시장에서 엄청나게 언급되는 선수잖아요. 페이노르트의 공격수죠. 네, 근데 요 선수도 2001년생이고 마르셀로 플로레스가 2003년생이고 그래서 넣을 수도 있으나 제외. 파쿤도 펠리스트리 우루과이, 훌리오 엔치소 파라과이, 소시에다도 뛰는 선수 있어요. 베네수엘라의 yon 아람부르라는 선수 있고요. 자메이카의 덱스터 램비키사, 코스타리카의 요시마르 알코세르 뭐 이런 선수들도 있는데 라이징 스타라고 해서 제가 이때 5명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요 5명 안에 안 들어가는 라이징 스타가 사실은 또 상당히 많다. 조금 이제 덜 알려진 선수들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의미도 있고 너무 유명하거나 혹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선수들보다 약간 부족하거나 나이상으로 보면은 뭐 소개해도 되지만 그런 선수들은 조금 제외하면서 제가 이 라인업을 짰다. 지금 말씀드리는 5명이 그 젊은 선수 1등에서 5등까지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 그러면은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유로 5명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듣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저는 꽤 팀 분위기도 괜찮고 단단함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로나에서 라리가 득점왕을 차지한 도우비크 그리고 이제 지로나의 또 오른쪽 공격수죠. 치앙코프. 이 선수들이 아니고요. 치앙코우, 무드릭 그리고 도우비크와 같이 뛸 미드필더 헤오리히 수다코우 선수입니다. 수다코우 선수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조금 언급이 되는 선수 아닙니까? 샤우타르 소속으로 지금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하면 여전히 도우비크와 치앙코우 아니면 무드릭까지 굉장한 스타들이 좀 많고 뭐 야르몰렌코처럼 이제 베테랑 선수들도 있는데 수다코우 선수는 팀 내 가지고 있는 이 비중 대비 이적 시장에서의 그런 어떤 언급들 이외에는 축구 선수로서의 뭔가 언급이 조금 덜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선수 소개해줘야죠. 근데 저는 이 우크라이나 대표팀에서 수다코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결고리 역할에 있어서 이 수다코우 선수가 이미 우크라이나 대표팀에서 점점 더 주전으로 기용을 받으면서 팀 내 비중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아이슬란드와의 그 유로 본선을 앞둔 플레이오프 때만 보더라도 이미 이 선수가 도움을 2개 기록하면서 유로 본선행에 크게 기여를 했던 수다코우 선수기도 했고 플레이 스타일의 장점을 보면 전진 패스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메이커 스타일이죠. 그렇죠. 찬스 메이커 스타일. 주로 이제 동료들 침투하는 무드릭, 왼발 조준하는 이 치앙코 그리고 뭐 최전방에서 잘 버텨주고 골 냄새를 맡을 도우비크 그 선수들에게 가는 키패스는 아마 수다코우 선수의 몫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외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아주 유능한 미드필더들도 있고 뭐 이번 6월 친선전 때 뭐 말리노우스키 선수가 또 발탁이 돼서 출전도 하고 했지만 팀 내 지분은 현재로서는 수다코우 선수가 그러한 연결고리나 기회 창출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적 시장 때 언급이 되고 있는데 가진 기량 대비 샤우타르가 너무 많은 큰 금액을 부르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어느 많거든요. 정도인데요? 그게? 한 7천만 유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EPL 팀들 아니면 어렵겠네요. 그래서 토트넘이 실제로 링크가 나는데 근데 EPL 팀들조차도 선뜻 억셉트하기는 어려운 가격일 것 같네요. 저도 이 금액은 너무 과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수다코우 선수가 이번 유로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저는 조금 더 본인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는 잡을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패배를 좀 덜 당하고 쉽게 안 지는 컬러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팀의 단단함을 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 선수가 제가 말씀드리는 5명 중에 가장 유명할 거라서 요 선수부터 하겠습니다. 2023년 1월에 아스톤 빌라에 입단한 콜롬비아 공격수 존 듀란입니다. 슈팅 때리는 거 보면요 진짜 시원시원합니다. 네. 킥이 진짜 좋아요. 존 듀란 선수는 제 생각에는 리버풀 팬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죠. 아스톤 빌라의 정말 시즌 말미에 극적인 무승부를 리버풀전에서 선사했던 클롭 감독에게 좀 좋은 말미의 그 시즌을 선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부터 좀 이제 어긋난 경기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제 마지막 클럽 리버풀 중계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계했던 이 이전 시즌 경기였는데 맨시티 원정 때 이미 맨시티의 승기로 많이 기울어진 경기에서 교체 출전을 해서 에티하드에서 진짜 활발한 모습을 다 보여줬거든요. 네. 대한민국과 경기했을 때도 출전했었어요. 네, 출전해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그 대한민국 말고도 일본하고도 경기할 때 나와서 골도 넣었어요. 네. 근데 이제 콜롬비아 대표팀에서 반드시 주전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5명은 모두 각각의 대표팀에서 교체 멤버가 될 수도 있고 벤치에 있는 시간이 더 길 수도 있고 로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 정도 선수들인데 어쨌든 콜롬비아가 이번 대회에 어떻게 보면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다크호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위를 더 이제 위로 올리느냐 아니면은 거기에 그냥 머무르거나 혹은 그 이하가 되느냐,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을 부여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듀란 선수의 파괴력에 많은 부분이 달려 있을 수 있다. 이명철 해설위원의 두 번째 선수 듣겠습니다. 네, 제 두 번째 선수는요. 이 팀 성적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선수만큼은 주목할 만한 유망주라서 언급을 드립니다. 유벤투스 소속의 튀르키예 국적 케난 일디즈입니다. 네네. 일디즈 선수 이번 유로에서 그 유럽 언론들 보면 그 주목하는 언론들이 많았어요. 튀르키예가 조금 최근에 전체적인 A매치 성적이 썩 좋지 않고 들쭉날쭉한 면이 있어서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일디즈 선수의 활약만큼은 조금 눈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비주얼은 눈부십니다. 굉장히 잘생겼고 스타성이 저는 딱 타고난 외모라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 이제 유로 같은 큰 대회에서 뭔가 조금 보여주면 더 이제 시너지가 나겠죠? 그렇죠. 유벤투스가 이제 지난 시즌 상승세일 때 그때 일디즈 선수도 나와서 번뜩이면 좀 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즌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면 가진 기량 대비 알레그리 감독이 참 자주 쓰진 않았다라는 결론을 좀 세울 수 있지만 이 선수는 일단 2선 쪽에 약간 처진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나 좌우 윙까지도 모두 볼 수 있는 선수고 거의 대부분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좀 뛸 때가 많거든요. 이 선수도 약간 볼을 직접 끌고 가는 발재간과 드리블, 기술이 상당히 좋고 킥에 있다 상당히 빼어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어린 자원이기 때문에 슈팅에 대한 0점 그리고 경합을 이겨낼 때 신체 밸런스는 좀 두고 보긴 해야 되겠지만 드리블을 통한 번뜩임이 있고 발도 빠른 편이면서 중간중간 때려내는 슈팅이 꽤 위력 있게 나갈 때가 많다. 저는 이 선수가 본인의 기량으로 튀르키예에 번뜩이는 공격 상황들을 몇 번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기대가 좀 되고요. 아마 튀르키예에서의 A매치 전적이 기록이 6경기 1골과 1의 도움뿐이어서 아직까지는 튀르키예의 전력을 평가할 때 주목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도 이 선수가 분명 이번 대회 때 저는 번뜩임을 보일 수 있는, 개인 기량으로 번뜩임을 보일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이징 스타로 한 명 더 뽑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의 두 번째 선수는요, 칠레가 사실은 이른바 골든 제너레이션이 굉장히 오랜 시기를 버텨왔잖아요. 그 선수들이 다 노쇠화의 과정을 겪으니까 칠레 축구가 이제 내려왔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선수가 제2의 알렉시스 산체스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칠레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좀 알려진 선수입니다. 좀. 왜? 미트윌란 선수거든요. 조기성 선수의 동료. 그렇죠. 미트윌란 선수, 칠레 윙어 다리오 오소리오 선수입니다. 오소리오.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를 보기 위해서 이제 쿠팡 플레이에서 중계해드리는 미트윌란 경기들을 보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규성 선수 물론 이제 열심히 주목하시지만 군데군데 주변에 미트윌란의 다른 선수들도 좀 눈에 띄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프란쿨리누라는 기니비사우 선수, 이제 어린 공격 자원이 있고, 요 선수가 아마 많이 눈에 띄셨을 거예요. 다리오 오소리오 선수. 이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드리블로 막 파괴하고 들어와서 접고 들어와서 슈팅, 골. 그러니까 미트윌란에서 올 시즌 상당히 골도 많이 넣었고, 그리고 이런 형태의 드리블에 이어지는 어떤 골, 왼발 슈팅 능력도 상당히 좋고 드리블 돌파에 의한 이른바 크랙적인 역할이 되는 선수예요. 적당한 팀에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른바 밥값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다리오 오소리오 선수가 이제 미트윌란에서 지난 시즌 했던 거를 돌이켜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가 좀 더 나은 리그로 올여름에 아마 이동할 확률도 꽤 있다. 그러기 위해서 오소리오 선수는 코파 아메리카에서까지도 눈도장을 한번 또 꽝 찍으면 미트윌란에서의 활약에 더해서 본인에게는 좋은 여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칠레가 정말 이제 산체스 선수 이후에 필요로 했던 크랙적인 역할을 하면서 득점까지 터뜨릴 수 있는 아주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자원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오소리오 선수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세 번째 선수 듣겠습니다. 네, 이 선수는 사실 나이가 좀 있습니다. 94년생인데 아마 덜 알려졌을 거라서 언급을 드리는 공격수입니다. 오늘 나오는 모든 선수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있네요. 헝가리 대표팀이 저는 이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틴 아담 아닙니다. K리그 1의 팬으로서 또 울산의 HD의 팬으로서 마틴 아담이 주전이면 너무 좋겠지만 마틴 아담이 아닌 아마 이 선수가 주전일 것 같아요. 바르나바스 바르가 선수입니다. 헝가리 리그 페렌츠바로시의 득점 선두, 득점왕이고요. 리그 24경기 20골. 그리고 대표팀 기록이 특히 환상적입니다. A매치 11경기 6골이거든요. 마틴 아담 선수도 이제 헝가리 대표팀에 발탁됐을 때 소보슬라이와 뭐 좋은 또 콤비를 이루면서 괜찮은 어떤 연계,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 바르가 선수가 웬만해선 최근 대표팀에서 계속 주전으로 뛰었고요. 마틴 아담 선수가 어쨌든 등지고 공중볼을 따내는 타깃형 스트라이커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바르가 선수는 딱 골잡이의 느낌을 주는 선수입니다. 11월에 이제 바르가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그때 이제 아담 선수가 뭐 선발로도 쓰이고 기회를 잡고 했지만 웬만해선 바르가 선수가 계속적으로 선발로 뛰고요. 바르가 선수의 제가 볼 때 장점은 헝가리가 3-4-2-1을 쓰는데 이 자리에 이 공격형 미드필더 두 자리에 리버풀의 소보슬라이 네. 그리고 대표팀에서는 롤란드 썰러이 선수의 또 존재감도 상당히 맞아요. 좋거든요. 썰러이와 소보슬라이가 이 선 쪽에서 좌우 공미를 이렇게 뛰면서 정말 많은 역할들을 수행해줍니다. 두 명이 받치고 이제 앞쪽에 바로 바르가. 그 바르가 선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바르가 선수가 앞서 말씀드렸던 A매치 기록 또 페렌츠바로스에서 보여줬던 꾸준한 기록 이런 골 기록들을 봤을 때 골 넣는 감각이 제가 볼 때는 꽤 괜찮고 살아있는 선수거든요. 94년생이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한번 뭔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마틴 아담도 아마 본인의 역할이 따로 있을 거예요. 매 경기 선발은 아닐지언정 경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조커. 또 다른 전방 옵션이 필요할 때는 아담 선수가 투입이 되겠지만 아마 바르가 선수가 좀 더 길게 뛸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바르가 선수가 보여줄 천부적인 골 감각이 앞서 말씀드렸던 헝가리 대표팀의 팀 전체적인 밸런스, 이 선을 같이 띄워주는 썰러이와 소보슬라이의 성향을 봤을 때 팀 밸런스가 괜찮아요. 그리고 헝가리가 항상 유로 본선에선 기대 이상의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독일, 스코틀랜드, 스위스와 한조인 상황에서 충분히 2위, 3위 경쟁이 유리한 팀 중에 하나다. 다른 선수들이 뭔가 팀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때 바르가 선수가 스탯은 좀 잘 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주목할 만한 선수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또 한 명의 선수를 꼽자면 헝가리 대표팀이 이제 굴라식 골키퍼가 주전이 아니거든요. 아, 헝가리는 그러면은 2명 지금 선택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그냥 그건 짧게만 아니고. 언급드리겠습니다. 보너스로. 네, 같은 팀에 있는 페렌츠바로시 같은 팀에 있는 선수인데 데네스 디브주 골키퍼도 네. 괜찮은 선방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짤막하게 언급해드리겠습니다. 페렌치바로스의 2명의 훌륭한 선수를 또 묶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저의 세 번째 선택은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멕시코에서 이 선수가 저는 나이가 가장 많은 선수예요. 2000년생인데 아직까지는 만 23살인 선수 세사르 우에르타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최근에 이제 지로나랑 링크가 좀 나고 있어요. 이 선수의 최대의 강점은 드리블입니다. 예, 이 선수는 멕시코의 젊은 드리블러들 가운데 멕시코 리그에서 거의 최강자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멕시코 국가대표팀에도 승선을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선수들의 공통점은 사실은 국가대표 출전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들. 이번 코파 아메리카에서 멕시코가 성적을 내려면 이 선수가 어느 순간이든 출전을 해서 본인의 그 드리블 역량을 보여줘야 됩니다. 양발을 잘 쓰는 드리블이 가능한 선수고요. 오른발이 좀 더 주발이긴 하지만 골 넣는 장면을 보면 왼발도 곧잘 씁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약발 능력도 꽤 갖춘 선수로서 멕시코 리그 최강의 드리블러라고 할 수 있는 세사르 우에르타 선수. 멕시코가 예전에 비해서 사실은 스타 파워가 조금 약해진 그렇죠. 측면이 있는데 세사르 우에르타 선수 지금 지로나랑도 링크가 좀 되고 있으니까 멕시코에서 지금 아마 간판급으로도 내세울 법한 드리블러거든요. 네. 이 선수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미호님의 네 번째 선수 듣겠습니다. 좀 알려진 선수고 이미 빅리그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에서 뛰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대표팀에서 가진 비중이 제가 볼 때는 무시무시합니다. 크리스토프 바움가르트너입니다. 네. 네. 알려진 선수 맞네요. 알려진 선수죠. 네, 그리고 나이도 제법 있는데 근데 이 선수를 꼽은 이유는 A매치 5경기 연속골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선수를 언급드림과 동시에 오스트리아라는 팀에 대해서 한 번은 언급을 드리고 싶었어요. 킥오프 할 때부터 약속된 플레이로 공격 전술을 가동하는 팀인데 이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볼을 드리블해서 10초도 되기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초, 7초였나요? 네. 그때 중거리 슛으로 최근에 A매치 때 골을 기록한 적이 있어요. 네. 킥오프와 동시에 공격으로 우다다다 빠르게 전진하는 어떤 공격을 랑닉 감독의 오스트리아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럴 때 바움가르트너의 느낌이 어떠냐? 드리블을 굉장히 잘하고 저돌적인 면이 있어서 중거리 슛을 잘 차는데 소속팀에서는 조금 더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지만 그렇죠. 오스트리아에서는 조금 더 선수들의 어떤 역동성도 그렇고 소속팀보다는 아무래도 대표팀에서 만나게 되는 팀들이 상대에 대한 견제,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압박에 대한 어떤 강도가 소속팀 경기보다는 대표팀 경기가 상대적으로 더 적을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본다면 바움가르트너 선수의 그런 저돌적인 면이 분명 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스트리아에서는 뭐 대표적인 크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대신 라이프치히에서 이정류 대비 활약이 좀 아쉬웠고 올 시즌 뭐 올모 선수 언급할 때 뭐 아니면 이외 자원들 언급할 때 굳이 바움가르트너의 어떤 비중을 그만큼 높게 가져갈 만한 시즌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이번 유로에서 오스트리아가 돌풍을 일으킬 때
바움가르트너는 대회에서도 아주 꽤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로 언급이 될 만한 자원이 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움가르트너 선수까지 들어봤고 저의 네 번째 선수는 아까 제가 헨드리 파에스, 카이세도, 파초, 인카피에, 뭐 사르미엔토, 오르도니에스 많은 좋은 젊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 에콰도르다. 그래서 네. 지금 에콰도르가 사실은 남미 팀들 가운데 세대 교체는 가장 지금 잘 된 팀이고 앞으로의 또 한 10년을 기대할 만한 팀이고 이제 그런 팀이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요 에콰도르 좋은 선수들 가운데 세르클러 브리헤라는 그러니까 이 서클 브리헤라고 그러죠. 이제 클럽 브리헤 말고 또 다른 브리헤가 있습니다. 세르클러 브리헤의 알란 민다라는 에콰도르 윙어가 있거든요. 이 선수는 에콰도르에서 지금 거의 주전급이에요. 이미 거의 이제 주전급으로 올라섰는데 2003년생이고요. 이 선수에 대한 설명은 영상 하나만 그냥 찾아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세르클러 브리헤와 클럽 브리헤가 이제 브리헤 더비를 했던 경기인데 손흥민 선수의 번리전 장거리 드리블 골 있죠? 그렇죠. 푸스카스상을 받았다. 네. 그거보다 제가 그냥 육안으로는 더 긴 거리입니다. 혼자 힘으로 다 드리블을 해서. 더 긴 거리 드리블 골을 터뜨렸어요. 알란 민다 선수가. 제 생각에는 아마 다음번 푸스카스 어워드 할 때는 요 골도 후보 중에는 분명히 하나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수상을 한다 뭐 이거는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푸스카스 후보에 들어갈 법한 골이었습니다. 측면에는 요 민다 선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제를 아까 깔았을 때 말씀드렸던 아주 유명한 선수지만 대표팀 경력이 이제 막 시작한 선수다. 생각보다 이번 대회 비중을 크게 가져갈 것 같은 선수가 있습니다. 한 의원님도 좋아한다 말씀 주셨던 코비 마이누입니다. 아, 네. 너무 익히 알려진 맨유 선수죠. 선수니까 아주 근데 그 기준이면은 저 같으면은 마이누 선수가 빠질 거예요. 저는 웬만한 어려도 그쵸, 그 정도 유명세 있는 선수 그냥 다 빼버렸으니까. 사실 저도 고민을 좀 했던 게 2회 자원으로 본다면 크로아티아의 마르틴 바투리나도 정말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미드필더인데 이번 대회 때 못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이제 주전조와 교체로 뛰는 선수들이 정해져 있는 크로아티아라서 바투리나 선수는 기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이번 대회 때 뭔가 떠오를 선수라고는 좀 보지 않았고 사비 시몬스도 사실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굳이 따지면 네덜란드 대표팀에서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시몬스 선수는 팀 내 활약에 조금 저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마이누는 이제 대표팀 기록이 3경기거든요. 3월에 데뷔를 했고 이제 3경기를 뛰었는데 그동안 데뷔한 이래 잉글랜드가 4번의 A매치를 가졌는데 그중에 3경기에 뛰었고요. 그 3경기 중에 선발로 뛴 경기가 2경기입니다. 라이스, 벨링엄은 확고한 주전. 나머지 미드필더 한 자리를 두고 그래도 아놀드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워커 오른쪽 풀백에 아놀드가 선발일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워커가 올 시즌 폼이 좀 많이 떨어져 있었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아놀드를 풀백으로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마이누가 라이스 벨링엄과 함께 미드필더를 구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수들 그 스타일 조합으로 보면 그 라이스, 벨링엄, 마이누 꽤 괜찮아 보입니다. 선수로는 봤을 때 뭐 포든, 파머 이런 좋은 이선 자원들은 물론이지만 사카도 그렇지만 여기에 더해서 미드필더까지 아주 훌륭하나 제가 라이징 스타로 꼽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활약이 터지지 않는 리스크도 다른 선수들보다 마이누가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명철 해설위원님이 코비 마이누 선수를 오늘 본인의 5명에 포함시켰다. 그게 중요한 거죠. 사우스게이트가 어떻게 쓸지에 대한 변수가 있다. 그리고 혹시 아놀드와 워커가 각자의 자리에서 미드필더 풀백으로서 좋은 활약을 한다면 마이누 선수에게는 당장의 주전 자리는 조금 아닐 수도 있다 정도로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저의 마지막 선택은 마르셀로 비엘사 감독이 지금 이제 우루과이 수장입니다. 비엘사 감독이 이끄는 우루과이에서 2002년생 아직은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윙어가 한 명 있는데 요 선수는 이제 스페인의 알메리아에도 좀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미국에서 뛰고 있습니다. MLS에서 LAFC에서 뛰고 있는 크리스티안 올리베라라는 역시 우루과이의 윙어가 있습니다. 주전으로는 아마 못 뛸 가능성도 많고요. 뭐 경기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어쨌든 저는 오늘 제 컨셉은 다 돌파 가능한 윙어들. 비엘사 감독이 굉장히 빠른 역동적인 축구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요번에 우루과이 하면은 원래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항상 이제 우승 후보 가운데 하나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보다는 항상 조금 아래에다 사람들이 많이 놓잖아요. 근데 요번 코파 아메리카는 제가 봤을 때 우루과이를 좀 많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엘사 감독의 우루과이 가운데에서 뭐 설사 주전이 아니더라도 요 크리스티안 올리베라 선수가 나오면 역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선수의 드리블 돌파 능력입니다. 역동적인 드리블 돌파로서 우루과이의 공격에 또 다른 차원을 조금 더
열어줄 수 있는 네. 파쿤도 펠리스트리 선수가 네. 우루과이에서는 중요한 선수라서 펠리스트리 선수가 또 주로 이제 돌파를 많이 시도를 합니다만 펠리스트리와 또 반대 방향에서 돌파를 펼쳐줄 수 있는 선수가 크리스티안 올리베라예요. 저는 컨셉이 좀 덜 유명한 선수들, 듀란 선수는 물론 조금 그 중에는 유명하긴 하지만 좀 덜 유명하면서 각각의 팀에서 뭔가 크랙적인 돌파가 되는 뭔가 그런 선수들 위주로 저는 말씀을 드렸고, 이명철 해설위원님은 조금 더 복합적이고 좀 다양한 기준들이 작동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딱 전제한 건 그거 같아요. 잘할 것 같은 선수, 진짜 잘할 것 같은 선수. 저는 조커보단 선발, 그리고 팀 내 지분, 비중, 뭔가 야, 이 선수가 이렇게 터진다고 이런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내줄 수 있는 선수로 좀 위주로 꼽지 않았나. 근데 그 중에서 너무 스타는 좀 뺀 그런 픽이었다고 저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픽이었다고 저도 아주 공감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님과 더불어 이야기 나눠본 유로 2024 그리고 2024 코파 아메리카의 라이징 스타로 생각되는 이명철의 유로 픽 5, 저의 코파 아메리카 픽 5, 이렇게 해서 10명의 선수를 위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또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